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수어통역사 필기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이 시험은 필기와 실기 모두 응시가 가능한데 저는 필기시험만 준비를 했고 필기시험에 응시를 하고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물론 결말은 합격인데요. 사실 시험 접수 이후에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고충이 꽤 많았어요.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섣불리 여러분들께 준비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좀 창피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고, 저처럼 시험을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청각장애인 통역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모두 합격한 이후에 합격자 연수를 통해서 이제 통역사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필기시험만 이번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 필기시험은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어의 이해, 그리고 통역의 기초, 일반상식 과목 세 과목입니다. 총 세 과목을 함께 시험을 보게 되는데 5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60점 이상 맞으면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60점 이상이면 쉬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그 시험을 이제 봐본 결과 시험 응시자 중에 5분의 1 정도만 합격을 했습니다. 20% 정도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필기시험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단단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수험표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된다라는 글을 보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부랴부랴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수험장에 가보니까 필기구는 일체 필요 없었고 컴퓨터로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시험이 종료된 즉시 점수와 시험 합격, 불합격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합격자들은 급식실로 이동해서 식사를 한 이후에 실기시험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날 실기시험까지 응시를 하실 수 있는 구조이고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필기시험 이후에 귀가를 하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제가 수어통역사 시험을 봤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통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처음에 수어통역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막막했어요.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수어통역사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어, 그런 생각과 관점마저도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나오는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청인들의 말소리를 듣고 농인들에게 수어 통역을 하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아니면 뭐 집회 현장 같은 데서도 수어 통역사들이 말소리를 듣고 농인들에게 수어 통역을 해주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관점은 청각장애인의 관점이라기보다 어, 청인의 관점인 거죠. 청인이 이야기를 농인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청각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농인들의 말과 의견을 또 청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뭔가 청각장애인들, 농인들의 이야기를 청인들이 듣는다는 것을 사실 본 적이 없었고, 저도 그리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장애인이 되어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청인들이 듣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수어통역사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어통역사만 있었고, 그 수어통역사가 청인들의 목소리를 농인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농인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농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통역사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생기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청각장애인 통역사입니다. 제가 보고 온 시험이 청각장애인 통역사 시험이고 쉽게는 농통역사라고 불리고 있는 시험인데요. 실제로 농인과 청인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는 그 수어통역사와 농통역사가 함께 일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어통역사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또 꽤나 폐쇄적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공유되지도 않고 그냥 이런 과목들을 준비해라고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수어통역사 준비 학생들 그리고 농인들 또한 좀 정보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분들께서 조금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어 통역사가 무엇인지, 농통역사가 무엇인지 좀 접하시고 익숙해지신다면 앞으로 청각장애인 통역사, 농통역사가 양성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어 통역사가 있는데 왜 농통역사가 필요한 거냐라고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농통역사의 역할은 농인들의 수어를 농통역사가 보고 그 또 수어를 통해서 이제 수어 통역사에게 중개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수어 통역사분들은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농인들의 그 농문화나 그리고 농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농인의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한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농통역사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으로 인해서 농인들도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특수학교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개인 여건에 따라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유년기의 교육 방식 그리고 살아온 환경들에 의해서 농인들도 한국 수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거나 한국어의 문해력을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그런 농인분들이 현재 많다고 합니다. 경찰서, 법원,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농인들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어통역사 이외에 농통역사 배치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실 과목이 이 수어통역의 기초 필기 과목이실 텐데요. 저는 이 책 한 권으로 공부를 했었고 다른 자료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의 자료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 후기들을 살피면서 이런 시험이 기출에 나왔었다라는 그런 후기들을 가져와서 제가 문제를 만들고 또 답안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수어통역사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을 응시를 하고 또 이 과목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막연하게 암기하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시험을 봐보니까 그리고 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좀 느꼈을 때는 이 수어통역사 시험은 단순히 얼마나 수어통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이 수어통역사의 사명과 수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문제가 상당히 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수어통역사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 수어통역사의 어떤 선진국의 사례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수어통역사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수어통역사 제도가 어떻게 발전돼 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과 성찰이 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좀 그런 사명과 소명을 스스로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체적인 문제 내용이나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이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수어 실기를 또 준비하는 운수 좋은 날의 모습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운수 좋은 날 되세요. 안녕!